네,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술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종배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라이브 썰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영상 대신에요. 바로 질문 한번 던져보도록 제가 습관적으로 했습니다. 네, 어제였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그 재판부에서 검찰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표창장이 위조됐었던 일시, 장소, 목적 등 공범 여부 해가지고 지난 9월에 재판에 넘길 때 했었던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라고 했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검찰이 좀 예상을 했었을까요?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였을까요? 최근의 어떤 그 관행에 비추어 보면은 예. 검찰로서는 이른바 그 동일성 원칙이라는 말은 좀 어렵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그 본체는 네. 변함이 없으니까 조금 뭐 여러 가지 장소, 시간 이 변화가 있더라도 받아줄 거다라는 기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어떻게 제 나름대로 정리했냐면 냉정과 열정 사이. 그러니까 냉정은 뭐냐면 법리, 열정은 뭐냐면 그 법 감정. 그러니까 검찰은 법 감정을 중시해서 말하자면 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고 이 재판부는 아주 엄격한 법리 적용으로 보면 저도 이제 오늘 판단이 안 서서 쭉 여기저기 여쭤봤더니 예. 주로 재판을 관여했던 판사 출신 분들은 조금 문제는 있다 그러네요. 왜냐? 우선 9개월이라는 시점의 차이 있잖아요. 이거는 법리상은 문제가 있대요. 그러나 역시 또 검찰 출신 분들은 그래도 요 최근의 관행이나 여러 가지 관례를 보면 어차피 그 상황의 어떤 본질의 변화가 없으면 받아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견해가 있더라고요. 예. 일단 뭐 첫 시작이니까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자업자득이다. 자업은 날림 기소고 예. 자득은 그래서 망신살이 하늘에 뻗쳤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짧습니다. 네, 민주당의 박주민 최고위원이요. 박주민 의원이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검찰의 공소 제기가 이 무리였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검찰 권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꼭 이룰 것이다. 결국은 어제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것을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검찰의 사실상 힘, 어떤 이 권한, 무소불위의 권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하는 데 있어서 이 판결을 재판 판단을 좀 어느 정도 가져다가 해석을 좀 더한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문제의 본질이 이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오용, 남용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본질은 그 전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없는데 이런 막강한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있다라는 검찰의 어두운 역사. 이제는 끝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권한도 쪼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는 장치를 투자하고 하는 게 검찰 개혁의 요체이니까 네. 박주민 최고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검찰 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확인해 줬다. 이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건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는 게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우는 육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가. 근데 그러니까 법원이 지금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요. 이 육하 원칙 가운데 무엇을 표창장을 딱 요거 하나 빼놓고는 다 바뀌어버린다고 하니까 네.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니까 결국은 확인되지도 않고 어떤 행위가 특정이 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기소를 했으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기소권 오용 아니냐. 네. 그리고 남용 아니냐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보면은요, 이 법원의 이런 불허 결정에 대해서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을 그 정경심 교수가 위조했던 기본 사실은 같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요. 이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부당성을 지적하니까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꾸 그러면 퇴정시킬 수 있다. 검사도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왜 안 해봤는가 이런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검찰과 재판부에 주고받은 말들이요. 예. 좀 살벌하죠? 살벌한지 아니면 대단히 실제적인 것 같습니다. 그 우선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래도 제가 저 본인을 비판하거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담당 그 재판장 이분이 굉장히 그 법조 내에서는 상당히 그 독특하신 그 캐릭터를 가진 분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이건 좋은 의미는 뭐냐면 딸깍발이 법리의 입각에서만 이념적 편향성보다는 아주 엄격하게 원리 하는 원칙주의. 그렇죠.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원리 원칙주의인데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그래서 법리와 법감정 사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법리에 충실한 재판 진행을 하는 거로 또 유명해요.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또 약간 좀 너무 그 법원 중심주의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비판이 검찰에서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건 그게 이제 한 가지고 둘째는 제가 또 왜 처음에 객관적으로 이 냉정과 열정 사이란 말을 했냐면은 이 사안을 우리 박주민 그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거는 사실은 정치 공세라고 저는 봐요. 왜냐? 그럼 잠시 짧게 저희가 왜 그러면 검찰이 9월 6일 기소하게 됐는가를 저희가 좀 잊어버리고 있는데 9월 3일에 동양대 압수수색을 했죠. 네. 해보니까 PC를 반출한 게 드러났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좀 좋은 말로 얘기할 테니까 그 빼돌린 PC 하드디스크 갖고 와라 그래. 그래서 이제 사실상 압수수색이지만 가져왔어요, 그죠? 어디 빼돌려 있던 거를. 그래 분석을 해보니까 어쨌건 동해안대 표창장이 위조된 거는 맞는데 딱 그 일자는 그 9월 7일이었단 말이에요. 도장 찍힌.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물론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는 그건 줄 알았어요. 인장을 위조한 거로 알은 거예요. 다음에 수사를 해보니까 아예 집에서 짜집기를 해버렸어. 네. 그래서 이제 상황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긴박성, 어떤 그게 비추어 볼 때 9월 7일 당시로서는 네. 9월 7일에 그 기소를 하지 않으면 수사를 사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완전히 면피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 상황의 이 전체적인 맥락을 알겠습니다. 보면 그런 긴박성에 비추어서 그러니까 검찰로서도 약간 무리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놓고 보면 약간은 예. 이거는 정치적 공세 아니냐. 예, 검찰에 그거에 불만이 있을 수 대해서는 있다. 공소장 그 말씀드린 변경을 거예요. 왜 네.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상세한 보도가 나왔으니까 제가 여기서 그건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고 다만 하나 이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이 공판 있었던 재판장에 직접 가서 그러니까 방청했던 변호사로부터 직접 들은 예. 얘기가 살벌했대요, 분위기가. 무슨 얘기냐면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판사가 안 된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막 설전이 오갔는데 예. 그냥 이야기 듣고 그다음에 입장 표명을 그냥 말 자르고 들어가면서 막 했다라는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 게요. 이날 그 법정에 나왔던 검사가 누구냐면 공판 담당 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 공판에 나왔던 검사가 수사 검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검찰이 나중에 2명을 더 추가로 투입을 해가지고 네.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보는데 어제 여기서 공소장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오갔던 상당한 그 설전에 그 맞상대가 수사 검사였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상징하는가? 네. 결국은 여기서 밀려버리면 우리가 했던 수사의 어떤 당위성과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절박감. 이것이 결국은 살벌한 분위기를 연출했던 동인 가운데 하나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살벌한 분위기의 연장선, 그러니까 그 김평로가 말하는 살벌한 분위기였다면 저는 못 봤습니다. 살벌한 분위기였다면 그런 연장선에서도 이제 한번 연결해 볼 수 있는 것이 검찰이 피고인에게요 그 수사 기록에 대해 열람 복사 부분을 그 제때 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재판장이 이 불구속 재판 가능성을 좀 시사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또 보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결국은 검찰이 피고 측을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측에 대한 방어권을 방해했다, 제약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예, 뭐 아니 그거는 저는 예. 이 법원에서 재판부가 그런 지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어쨌건 그래도 그 피고의 방어권 를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 자료 열람해주라고 이미 또 얘기를 했는데 네. 아직도 안 되고 있다고 하니 그걸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다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그 정경심 씨의 기소 내용이나 그 수사 내용이 조국 수석하고 다 이렇게 연계돼 있잖아요. 사모펀드, 네. 웅동학원 배임 문제니 그다음에 그 취임적 예. 뇌물수수까지 그렇기 때문에 다 보여주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현실적 이유가 있고 첫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겠다 그랬으니까 뭐 진행이 되겠죠.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 지금 공방에서 뭐 살벌했다는 분위기 저도 이제 저는 취재했던 기자한테 들었는데 객관적으로 본 거죠. 그 사람들은. 근데 이 재판부도 상당히 흥분해갖고 오버한 거예요. 더구나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보석 신청을 허가해 줄 수도 있다든가 이거는 사실은 재판부로서는 그런 말을 먼저 하면 안 돼요. 왜냐 재판장은 원고 피고 간의 가운데서 앵커처럼 사회를 보는 사람이지 한쪽 편을 드는 것 같은 오해를 그래서 하면 더구나 감정적 대응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봐도 조금 그래서 약간 독특한 분이라는 평가도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네요. 예, 여기서 일단 그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판사가 네. 뭐라고 했냐면
지금 입장에서 보석 여부를 말할 사건은 전혀 아니라고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네. 했어요. 그러니까 흥분해서 한 얘기는 아니고 두 번째는 이 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표창장 위조 사건이 아니라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기소가 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들이 뭐 증거라는 이런 걸 접근을 해요. 무슨 뭐 방어 전략을 짜고 재판 전략을 짜는데 접근이 안 되니까 이걸 지적을 한 점. 근데 그것만 확인하고 하나 저기 그러니까 밑줄 쳐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재판장인 그 부장판사가 무슨 말을 덧붙였냐면 서울대 법과대학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공문서 작성자를 다음 주까지 특정해 달라라고 주문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검찰은 공익인권법센터 이것도 위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누가? 라고 하는 것들이 네. 아직까지 지금 그러니까 나오질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특정해 달라고 했다면 네. 지금 우리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본인에 대한 수사의 진척 정도와 기소 여부가 사실은 다음 주가 되면은 최소한 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은 어떻게든지 간에 정리를 해서 내놔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요건 한 체크 포인트다. 아, 저는 요즘만 뭐- 확인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뭐 그거는 저 방금 설명한 대로 결국 이거는 현재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객관적 정황으로는 그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조국 수석이 직접 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개연성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조국 수석을 공식으로 기소할 때 그 기소장에 이제 명백히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특정이 되리라고 보고요. 저는 그러면 시간 네. 문제니까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사실 검찰이 지금 이 사안은 이 사안대로 가지만은 지금 그 저 감찰 무마 의혹이나 지금 그 하청 수사 네. 이게 더 지금 큰 이슈로 불거졌기 때문에 조국 수사도 사실 그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나 뭐 제가- 정리할 예, 건 예, 해야죠. 예. 예. 요 점을 지금 강조하는 이유로 하나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표창장 위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건 뭐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거 아니냐라고 덜컥 기소했다고 공소장 변경 불허라고 하는 어제 결정이 나온 거와 마찬가지로 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치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가 특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검찰이 특정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아직 기소 전 단계이기 때문에 감추고 있는 거냐 네. 아직 밝히지 않고 있는 거냐 아니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특정할 만큼 어제의 어떤 그 공소장 변경 불허가 교훈이 되는 것처럼 이게 구체적으로 만약에 나오지 않아 버리면 나중에 네. 또 자충수가 될 수 있는 건데 그 정도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돼 있는가 지금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예. 점만 강조하겠습니다. 네, 정 교수 측의 변호인은요 이번 결정에 대해서 당연한 결정이라고 그러면서요 그 검찰이 변경 전에 공소 사실을 가지고 유죄 입증을 뭐 계속하겠다는 것은 이 검사 스스로 이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말은 조심스럽게 이번 만약 검찰 측에서 그 9월에 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그냥 뭐 재판부 변경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놔둘 수도 있고요. 재기소할 수도 있고요. 추가로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무죄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건데. 그거는 근데 예. 제가 보기엔 이 변호인 쪽도 너무 정치적인 예. 코멘트를 계속 날리기 때문에 예.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건 뭐 박주민 의원 얘기랑 거의 맥을 같이 하는 네. 거예요. 왜냐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제가 처음부터 객관적인 그 이 별론 이유는 뭐냐면 이거 어제 저희 잠깐 얘기했는데 병합 심리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1차 기소와 2차 기소를 왜냐하면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고 네. 연계돼 있거든요. 말하자면 표창장 위조와 2차 기소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위조된 인턴 증명서, 표창장, 그다음에 뭐 의학 논문 그 허위 등재 의혹 이런 것들을 갖고 입시를 한 것이 업무방해 내지 업무방해 혐의로 다 또 위계에 의한 행사로 예, 이게 예. 다 돼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계돼 있으니까 병합 심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 지금대로 그냥 가면 지금 1차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죄가.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 전체의 어떤 흐름이나 대세에 관계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공판 중심주의에 따라서 지금 압수된 표창장 의혹의 증거도 다 기소 전에 한 거예요. 9월 3일, 9월 4일.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공판장에 내잖아요. 그러면 요 1차 기소 내용은 무죄가 되더라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충분히 표창장을 위조해서 네. 입시 비리에 활용했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이것은 다 유죄가 예.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물론 이제 이 부분이에요. 지금 검찰이 두려워하는 거는 두려워한다기보다 하도 여론몰이를 해대니까
왜 무리한 정치적 기소를 해서 조국 낙마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 프레임 때문에 그러는 거지 사실은 아주 법리로만 얘기하면 검찰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1차 그거 잘못됐다. 수사해보니까 더 나왔는데 재판부가 인정 안 하겠다고 하니 우리가 그거는 취소하고 다시 기소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니 정치적 부담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예. 네, 잠깐 여기서 바로 잡을 예. 게 있는데요. 어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는 순간에 병합심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이거 바로 잡을 게 있는 게 네. 같은 재판부가 한다고 해서 병합심리가 아니라 이 자체가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의 어떤 본류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가지이기 때문에 이 본류를 따라가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같이 심리가 된다는 의미인데 그렇죠.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되기 때문에 이 별개의 사건에 대한 재판 절차는 별개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합 심리가 되는 게 아니라 병합 심리가 물 건너가는 것이 되는 거고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건데 첫째, 그러면 추가 기소를 했어요. 사문서 그러니까 위조 행사라고 하는 혐의로 또 걸었어요.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2012년이 아니라 2013년 6월에 한 행위고 네. 동양대서가 아니라 방배동 집에서 했고 네. 그다음에 이미 날인 방식이 아니라 파일 갖다가 그러니까 더 씌우는 방식으로 했으니까 뭐냐면 행위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법리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네. 2012년 9월에 표창장 위조에 따르는 행위 검찰의 기소에 따르면 이 행위 별개고 2013년 그 6월에 했다는 행위가 별개가 되는 건데 후자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한 그 재판에서 가겠지만 이건 별도의 사건 또 하나의 행위가 있었다라고 네. 하니까 이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가르는 재판 심리가 별도로 진행이 되는 건데 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변호인단의 얘기는 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다는 이야기는 자기들이 이 행위가 있었다고 봤던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는데 자기들이 망신살 바치는 게 두려워가지고 만약에 공소 취소를 안 해서 간다? 그러면 이 얘기는 그 검찰의 논리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는 두 행위를 다 했다. 2012년에도 했고 2013년에도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니까 그게 모순 아니냐? 아 그거는 네, 그래서요. 아니, 예, 예, 예. 이제 제가- 아니, 반론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병합 심리가 안 된다고 하는 그거는 그 모르겠어요. 그 네. 저한테 병합 심리가 가능하다고 얘기하신 그 전관 판사분들이 뭘 법률을 오해하셨으면 몰라도 아니요. 여러 명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팩트를 확인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예. 이 자리에서 뭐 야. 우리가 법률 전문가도 아닌데 다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 회색지대로 놔두고 좋아요. 그런데 지금 방금 얘기하신 그 이 정경심 교수가 그러면 그 전해에 저 동양대에서 한 거냐? 그게 아니고 그때는 동양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날인을 말하자면 도용해서 찍었다라고 상황 판단을 했던 것이고 이것은 알고 보니 수사를 해보니 아예 그게 아니고 한참 뒤에 아예 집에서 갔다가 그냥 제대로 위조를 했다. 이거를 한번 법리상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바로 알겠습니다. 어떤 예, 예. 죄가 더 중요한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제가 예, 말씀을 예, 드리는 건 이렇게 하고, 검찰이 처음에 해봤더니 해보니까 이게 아닌 게 해별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공소장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그 의심과 이 정경심 교수가 이렇게 행위했다라고 하는 혐의는 그래서 이 혐의에 기초해서 기소를 했던 것은 검찰이 취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소 취소를 하고 네. 그 다음 걸로 가야 되는데 검찰이 만약에 공소 취소를 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리하게 되면은요. 공소 취소를 하지 않는다면 두 사건이 다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정리하게 되면요. 1차 기소는 9월에 있었던 단 한 건으로 올려진 기소된 것은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죠. 그리고 나서 두 달 있다 11월에 14가지 혐의 중에 하나가 그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검찰에서는 애초에는 2012년 9월에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봤는데 이번에 공소장 변경해서 수사를 해보니까 그게 2013년 7월이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 두 사건에서 그 재판부는 이제 갔습니다마는 우선은 검찰이 공소를 취소를 하든 아니면 추가로 기소해서 재판을 이어갈지 부분은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찰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표창장 위조라는 사실 부분에서는 검찰은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 재판 이번에 추가 재판에서 지켜보면 검찰이 될것 어떻게 해야 같아요. 될지 예. 그다음 추가 재판에서 법원이 어떻게 재판부가 판단할지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짧게 같고 한 말씀은 정리 차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2차 기소가 됐던 건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죠. 예, 행사. 사문서 위조 혐의는 빠졌어요. 예. 왜? 먼저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문제는 사문서 위조의 혐의 내용이 잘못됐다고 자기들이 공소장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안 받아들였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법리상 뭐냐면 이 먼저 했던 공소를 검찰 스스로 취소를 하고
사문서 위조 혐의를 추가 기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추가 기소를 해서 2013년 6월에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했다고 추가 기소를 하면 그때는 이게 병합 심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그런데 1차로 기소했던 그거는 병합 심리가 안 된다 제 예, 말씀입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나 예, 예. 아니 제가 그러니까 아니, 저 정확히 간단히 김 얘기할게요. 평론가가 정리를 한 것 아니에요. 같아요. 예, 예. 바로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잊고 있는 게 뭐냐면 공판 중심주의로 지금 법원의 그 말하는 재판 진행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기된 물론 지금 혐의는 물론 그 도장을 도용해서 날인해서 위조했다 이거였잖아요. 그러나 새로 제시된 증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재판장 재량으로 지금 이것이 유죄냐 무죄냐를 놓고 추가로 이런 증거들이 나타났다는 것이 왜 공판 중심주의에서는 그것이 적용 가능하냐면은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압수수색 이후에 새로운 증거가 나왔으면 아니 기소 이후에 증거로 채택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왜 요 날짜가 중요하냐면 9월 3일, 9월 4일을 제가 굳이 얘기한 거는 요 날짜에 수집된 증거에 제대로 된 저 분석과 저게 부족했기 때문에 했지만 실제로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면 얼마든지 그것은 심리 과정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 알겠습니다. 재판관- 여기까지만 예, 얘기.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재판관- 하죠. 예, 예, 그러니까 예. 어제 나온 게 그죠. 예. 재판관 재량으로 그게 안 된다고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재판부. 그건, 예, 그렇게 그건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팩트 합니다. 확인을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두 분이 여기서 시간을 많이 끌었기 때문에 한마디는 좀 생략하고요.